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러가 좀 반등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와 금 등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2,700불대까지 떨어졌었다가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지금 현재 다시 13,000불대까지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 잘 버텨주고 있죠. 앞으로 최소 몇 주 동안 변동성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IOTX가 이번에 무려 10억 개의 토큰을 소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억 개 같은 경우는 IOTX 총 공급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뉴사이퍼의 메인넷이 출시가 됐으며 5,4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뉴사이퍼 워크락에 스테이킹 락업됐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5,400만 달러 어치의 이더리움이 락업이 됐다. 개수로 치자면은 35만 4천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이더리움 락업되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0.1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 주소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그냥 한 번씩 조금씩 사서 경과를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90불대 위에서 머물러 주고 있는 이더리움의 분석은 어떨까? 코인텔레그래프는 다시 한번 400불대에서 미끄러진 이더리움을 보면서 일단은 380에서 385달러 지역을 확실하게 지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315에서 320, 그것도 무너지게 된다면은 260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을 따라서 높게 올라가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이더리움 불 플래그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여전히 몇몇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더리움의 운명 또한 비트코인에게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이더리움에 특별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 2.0, 이 퀀트 스탬프는 이더리움 2.0이 곧 출시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퀀트 스탬프는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업체입니다. 이들이 최근에 컨센서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 테쿠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나서 이더리움 2.0이 곧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큰 희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더블록 리서치에 의하면은 암호화폐 기관 거래 서비스 제공에 무려 61%가 미국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영국,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이 4차 산업에서 뒤처진다 하는데도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들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관 투자자들 중에 36%는 이미 암호화폐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던 나머지 64% 가운데 39.29%가 향후에 암호화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총 61.15%가 조만간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기대가 정말 많이 되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암호화폐들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두 암호화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미국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판명이 난 두 개의 암호화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레이스케일 같은 곳에서는 신탁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 두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의 암호화폐들은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잠잠할 만하면은 한 번씩 터지는 이 해킹 소식. 이번에는 디파이 플랫폼인 하베스트 파이낸스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2,400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털렸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렌BTC로 이미 출금이 돼버린 상황. 자,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해커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업계에 정말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조 3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 옮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이동이 있어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 상장 지수펀드 전문가 네이트 게라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의 성장 속도가 미국에 상장된 ETF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97% 정도 더 빠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GBTC의 주요 고객층은 기관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내년에 보시죠. 내년에 더욱더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락세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코인크레더블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6년 연속으로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가장 극심한 하락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7년째인 올해도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으로 연말 때 투자자들이 세금 정산을 위해서 자신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면서 하방 압력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이 이 11월 둘째 주가 본의 아니게 선거 직후죠. 미국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반등했었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코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율과 난이도 감소 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11월 달에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하락이 와야 되는데 반감기 이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내년 1월과 2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에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RSI랑 스토치 RSI랑 둘 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떨어져가지고 다음 지지선 12,000불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 같은 경우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가지고 이제 RSI가 떨어지는 동시에 가격이 살짝 데드캣처럼 한번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또 이렇게 살짝 솟아오를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큰 폭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되지 않나 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었고,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봤을 때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얻어맞고 내려오고 있는 비트코인, 조만간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12,2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의견으로는 CBK CEO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30일 내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겠지만은 12,000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찬양론자가 되어버린 마이크로스트레이지 CEO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100만 배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오늘날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향후 100년간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의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아직 최근 고점 찍지 않았다라고 크립토 퀀트는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장외 거래량 증가와 채굴자 포지션 인덱스를 봤을 때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채굴자들은 언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바로 팔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근방에 얘네들이 갑자기 팔아 제낄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도 이제 염두에 둬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항상 보고 듣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저점, 최저점으로부터 무려 240%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할 때마다 반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마도 크게 하락하진 않거나 좀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얌체공처럼 바로 튀어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거든요. 떨어지기만 해봐라 그냥 확 사버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쟁여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는 만약에 하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어제 극단적 탐욕에서 좀 내려온 탐욕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부터 공포로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즐겁게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짧게 요점만 찍어본 이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채널 유지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햇빛 뿌리기, 감기 걸리면 안되니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